선택의 제안, 마킹 사운드와 함께하는 프로토로 재테크하기. 안녕하세요, 권보미입니다. 정말 오랜만에 인사드리는데요. 지금 제 앞자리에 아무도 없어서 굉장히 어색합니다. 하지만 금방 다시 컴백할 거라 확신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전희연님, 일광님과 함께합니다. 다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뭐가 어전하다는 거예요? 여기 앞에 아무도 없잖아요. 아, 우리가 있잖아요. 국대 지금 뭐 어디 산은 타러 갔나? 머리를 삭발했다는 얘기도 있어요. 아, 진짜 삭발하면 좋겠다. 아, 뭐야. 삭발을 하면서 네. 까만색 그 각진 안경을 쓰고 깜- 수의를 입고 포승줄을 매면 차은택이랑 비슷할 것 같아요. 아, 근데 머리통이 이뻐가지고 머리 짧게 삭발해도 되게 이쁠 것 같아요. 그러면 맞아요. 이렇게 하시죠. 청취자 여러분께 국대 삭발에 대해서 앙케이트를 우리가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갖고 삭발하라는 의견이 절대 다수면 네. 돌아올 때 깎고 오는 걸로. 그리고 모자 같은 거 절대 쓰지 않는 걸로. 모자는 뭐 평일에는 써도 되고 추우니까 털모자 하나 사주지 뭐. 네. 비니 사드릴게요. 아, 그리고 전희연님 저번 주 토요일에 생신이셨잖아요. 어떻게- 생신이란 말이 어디 있어? 생신이 무슨 할아버지한테 하듯이. 아, 생선이야 생선 씨. 어떻게 아, 지내셨어요? 근데 이제 나이 한 살 네. 한 살 먹으면서 생일이 이제 싫어요, 더. 왜요? 뭐 축하받아야 되고 막 이래야 되는데 생일이란 얘기가 이제 싫습니다. 한 살 더 먹은 거잖아요. 저한테 이제 생일은 없는 걸로. 난 근데 그래도 아무튼 뭐 매년 축하드릴 거예요. 가족들하고 재밌게 보냈고요. 일단 네. 한 살 더 먹었습니다. 네, 아무튼 뭐 뒤늦게라도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축하드려요. 그리고 네가 과연 내년에 축하할 수 있을까? 축하드릴 거예요. 그 마음만? 아니요. 내가 연락 드릴게요. 아유, 뭐 우리 봄이 양 오래오래 살면서 네. 오래 봐야죠. 흰 접시에 물 떠놓고 그래라 열심히. 네, 넘어갈게요. 그렇다면 프로토 승부식 96회차 오늘 펼쳐지는 국내 5경기에 대해서 의견 나눠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시에 펼쳐지는 여자 배구부터 이야기해보도록 할게요. 60번 GS 칼텍스와 현대건설의 경기입니다. 지난 도로공사와의 경기에서 치열한 듀스 접전 끝에 승리를 얻어낸 GS 칼텍스와 양효진, 이다영, 황현주 등의 활약이 돋보이는 현대건설의 매치업입니다. 제가 요번 겨울부터 너무나 좋아하게 된 여자 배구 얘기를 하게 돼서 맞아요. 참 행복합니다. 또 처음에 딱 있네요. 네. 일단 제일 먼저 열리니까, 그죠? 그쵸? 2연승 중인 4위 GS 칼텍스와 3연패 중인 3위 현대건설의 맞대력인데 네. 지금 뭐 배당을 보면 좀 현건이 좀 좋은 페이스를 좀 보여주다 보니까 정배 쪽으로 좀 보여지고 있어요, 지금. 네. 아무래도 네. 뭐 강팀이니까. 네, 근데 제가 찾아보니까 현대건설이 범실이 많더라고요. 범실 많은 게 아니라 뇌가 없으니까. 아, 여자 배구는요, 범실의 네. 연속이에요. 어. 누가 더 범실을 조금 하냐. 누구나 어느 팀이나 다 하는 건데 네. 누가 그 조금의 개수를 줄이느냐가 오. 아주 급격한 승패의 어떤 그 차이를 주니까 음. 오늘 정말 누가 더 실수 많이 할까 이걸 찍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양 팀의 지난 경기 맞대결은 어땠었나요? 공격과 블로킹 모두 그 현대건설이 압도적으로 좋은 모습을 보여주면서 네. 3대 0으로 셧아웃 승리를 했죠. 그러면서 이 전 경기의 영향도 오늘 배당률에 좀 많이 지장을 준 것 같습니다. 네. 일단 기본적으로 팀 구성원 자체가 현대건설 애들이 더 낫다라는 게 일반적이죠.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지난번 경기는 황현주가 19점이나 득점을 네. 했다는 거. 이거는 사실은 황현주 프로 인생에 처음 나오는 경기 아닐까? 용병도 둘이 보면 두 용병 거의 다 좀 비슷한 레벨로 보이는데 네. 현대건설 용병이 조금 더 공격력에서는 좀 좋은 모습을 보이는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그런 부분은 있는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기본적으로 현대건설은 양효진이가 잘 돼야 되는데요. 네. 그때 이제 기업은행이랑 경기하는 걸 보니까 양효진이 그 파워덩크 있어요. 슬램덩크. 네. 중간에 공이 올라오면 다른 애들은 안 되는데 양효진이 키가 크니까 위에서 네. 톡 내려 찍는 연타 공격도 아닌 것이 스파이크도 아닌 것이 애매모호한 그게 있거든요. 근데 그거가 잘 안 되더라고. 그러니까 그 흥국생명의 이재영 선수하고 현건의 이다영 선수하고 그 자매잖아요. 자매, 네. 쌍둥이라고 그랬죠. 맞아요. 네. 그런데 누가 더 예쁜지는 이제 각자 청취자분들이 판단을 할 텐데 네. 요즘 이재영 선수가 엄청 떴잖아요. 지금 러브 선수하고 아주 두 공격수로 각광을 받고 있는데 언니의 어떤 그 자격
그 자극을 받지 않을까. 아, 근데 네. 이다영 선수는 세터입니다. 그래도 아무튼 예. 좀 이재영 선수가 지금 많이 떴잖아요. 그 포지션은 좀 틀리지만. 네. 그리고 뭐 양효진 선수 브로킹 원체 뭐 좋은 선수고 황현주 선수가 어떤 또 공격력을 보여주느냐. 네. 어떤 키 플레이어들 같아요. 이 선수들이 오늘 현대건설에. 네, 보면 두 팀이 나란히 3, 4위를 기록하고는 있는데 승점이 11점으로 같습니다. 두 팀 모두가 오늘 경기를 이겨야 격차를 벌릴 수 있기 때문에 치열한 경기를 펼칠 것 같은데요. 오늘 여러분들의 선택은 어떤가요? 선택을 해야 되죠. 네. 그런데 아무래도, 네. 지금 역배 아주 그냥 그 잔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NBA. 프로토가 보면 네. 그래서 역배가 자꾸 보여지는데 쉽게는 역배 쪽으로 이게 내 돈 걸라 그러면 걸지는 못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네. 이런 거예요. 마음은 역배 쪽인데 자꾸 몸은 정배 쪽으로 간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일광님은 어떻게 보세요? 저는 그냥 단순하게 상성으로만 보면 현대건설은 사실은 센터진이 강하고 네. 측면이 황현주가 조금 이렇게 되면 되고 아니면 안 되고 하는 그 복불복 성격이 강해요. 근데 그에 반해서 GS 칼텍스는 양 쌍포가 좋거든요. 좋은데 가끔 센터에 있는 한송이가 각성을 하면 그러면 그 경기는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경기가 돼요. 네. 오. 실제로 뭐 IUK 기업은행이랑 경기할 때 보면 개판 5분 전인데 반면에 뭐 인삼공사나 아니면은 그 도로공사나 이렇게 경기를 할 때 보면 또 날아다니는 때가 있거든요. 네. 그러면 이거는 말 그대로 이성구 감독의 역량에 따라 달렸다. 자기가 오늘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마음먹은 것에 따라서 경기 결과가 결정 지어질 것이다라고 보고 네. 또 하나 특이점은 뭐냐면 해외 배당 대비 현대건설이 절삭이 전혀 없어요. 오. 근데 절삭이 없다라는 말은 어떤 의미에서는 들어오겠다라는 말로도 들리고 네. 어떤 경기에서는 안 들어오겠다라고도 들리거든요. 근데 저는 오늘은 감히 안 들어올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고 지금 경기를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도 마음이 그쪽으로 자꾸 간다 그랬잖아요. 네. 그래서 GS가 지금 2.02를 받았고 현대건설이 1.50인데 우리나라 여자 배구에서는 언제 이거를 정배 역배로 보기도 참 어려운 배당률로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애매해요. 거의 뭐 그냥 같은 수준의 네. 경기가 예상되는 그런 경기거든요. 그래서 뭐 이거를 막 무리를 해서 굳이 내가 정말 아까운 나의 이 금싸라기 같은 돈을 네. 막 이렇게 여기에다가 집어넣기에는 좀 어려운 경기 아닌가. 그래서 뭐좀 확실한 경기로 보여지지는 않으니까 네. 뭐 정말 뭐 가서 재미로 보고 싶은 사람들은 조금 이제 소액을 투자하면서 봐도 무방한데 아니면은 굳이 돈을 담글 필요는 없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여기서 조금 더 보탬 드리고자 하는 정보가 있는데요. 최근에 이소영 선수의 컨디션이 상당히 좋다는 안 좋아? 점. 안 좋습니다. 좋다 말았어요. 좋다 말았습니다. 네, 근데 뭐 그때 트리플 크라운 하고 네, 그다음 트리플 경기 개판 크라운. 5분 전이라 가지고 그때 우리 같이 경기 봤을걸요? 아마 그 전 의원님하고 저하고. 네. 근데 욕 진짜 많이 했어요. 그래서 상대가 별로 안 좋고 하나 문제는 지금 세타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러니까요. 강소희가 문제인데 이게 어저께부터 계속 그 신문지상에 지금 연일 나온단 말이에요. 네. 근데 제가 아는 프로토 상식으로는 먼저 이렇게 이슈가 되면 당연히 배당을 적게 줘야 되는데 배당이 안 내려가요. 이런 배당이 안 내려가는 추세가 어저께 똑같이 있었어요. 흥국이랑 도공이랑. 흥국 같은 경우에 소비자 구매율이 96%까지 올라갔거든요. 근데 96%가 올라갔기 때문에 전 당연히 부러질 거라고 생각했어요. 네. 근데 셧아웃을 해버리더란 말이에요. 네. 근데 오늘 만약에 똑같은 상황에서 현대건설에게 몰릴 건 자명한 일인데 네. 또다시 현대건설을 줄까? 저는 이러면 이거는 토토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스포츠 분석이랑은 다른 얘기예요. 그래서 네. 이런 부분들 때문에 저도 뭐 전후좌우 사정을 모르고서 지금 방송에 들어온 게 아닌데 네. 그리고 촉으로 생각하는 것도 아니고 항상 늘상 말씀드리는 것처럼 스포츠 엔터테인먼트 비즈니스이기 때문에 네. 쇼 비즈니스에서는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감수할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랑 좀 다른 결과가 나오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어제 결과적으로 하면 정확한 정배당이 나온 거잖아요. 그렇죠, 여자 그렇죠, 배구에서.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확률적으로도 약간 여자 역배가 나올 타이밍은 맞다. 이렇게도 좀 분석해보고 싶네요. 그것도 그렇고 어저께는 공교롭게도 여자 배구, 남자 배구, 그 다음에 SK와 KT까지 남자 농구까지 모두 정배 마연을 했어요. 네. 그러면 오늘 경기에서 만약에 마연을 할까? 프렌을 할까?
이러면 어느 것이 더 평균에 수렴하는 것이냐? 그럼 당연히 저는 프렌 쪽으로 생각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뒤에 우리가 쭉, 이제 같이 분석을 할 네. 국내 경기들이 지금 배당률을 쭉 이렇게 보면 거의 뭐 1점 초반대에 아주 맞아요. 정배당률 완전히 치우치는 경기들이 많이 준비되어 있거든요. 그럼 5시 이 경기에서 정배로 시작할 가능성도 좀 낮지 않나. 요렇게도 좀 생각 들어요. 네, 두 분 더 하실 말씀 없으시죠? 아니 뭐 별로 이렇게 네. 해봐야 별로 의미가 없어가지고. 네, 그러면 다음 경기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63번입니다. 인천 전자랜드와 고양 오리온의 경기입니다. 홈에서 2연패 중인 인천 전자랜드, 반면에 3연승을 달리며 단독 선두를 지키고 있는 고양 오리온 간의 매치업입니다. 야구에서도 천적 관계라는 게 형성이 돼 있는데 네. 이 전자랜드와 오리온스를 보면 정말 뭐 천적 네, 그런 것 관계가 같습니다. 아주 네. 명확하게 나와 네. 있죠. 그렇죠. 지금 오리온즈는 전자랜드에게 현재 10연승을 달리고 있고 2014년 12월 13일 이후에 전자랜드에게 한 번도 안 졌습니다. 이야, 2년 됐네. 네, 한 벌써 2년 동안. 2년이 와. 근데 오리온스가 한때는 거의 꼴찌팀이었잖아요. 그렇죠. 뭐 바닥을 기다가 이승현 선수도 들어가고 그러면서 이제 좀 팀이 좀 위쪽에 있는데 전자랜드가 완전히 지금 뭐 꼬마 잡혀 있습니다, 지금. 그렇죠, 그렇죠. 네. 되게 재밌는 게 이번 시즌 1라운드 경기에서 3점 이내의 승부가 갈린 경기가 총 15경기가 나왔어요. 근데 그 중에 3분의 1에 해당하는 5경기가 전자랜드였습니다. 이 5경기에서 1승 4패로 접전에서 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전자랜드예요. 근데 이 정도 승수 차이가 나고 네. 서로 먹이 사슬이 있다라고 하면 기술적인 통계라든지 그리고 뭐 데이터라든지 이런 게 조금은 무시되는 경우가 많아요. 이 네. 스포츠에서 보면 선수들이 일단 거기 유니폼을 본다거나 거기 선수들만 보면 이기는 쪽 선수들은 마음이 편한 거예요. 맞아요. 그라운드 들어갈 때부터. 그러니까 심리적 우위를 완전히 압도하고 들어가는 정도의 지금 그 상대 전적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전자랜드가 뭐 완전히 이 그라운드 들어갈 때, 이 필드에 들어갈 때 조금은 위축된 상황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높죠. 그러면 네. 제대로 된 플레이가 나오기가 상당히 어렵거든요. 네, 그래도 두 팀 지난 맞대결에서는 엎치락 뒤치락 하면서 알 수 없는 승부를 펼쳤어요. 결국에는 오리온이 짜릿한 승리를 가져왔습니다. 알 수 없는 승부였지만 결과는 오리온이 이겼다는 네. 거. 그러니까 결과가 참 중요한 부분인데, 그러니까 이제 과정 중에서는 업다운이 있을 수 있지만 오리온이 확실히 우위를 범하는 이 매치업을 가져갈 가능성이 오늘도 높다고 봅니다. 저는. 예. 저도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부정은 안 하는 게 전자랜드가 기본적으로 외곽포에 너무 의존을 많이 해서 그런 경기 내용이 사실은 인사이드에서 예를 들면 이겨낼 수 있는 애들이 누가 있으면 모를까. 그리고 그렇게 강한 상성을 가진 팀에게는 이기지만 네. 오리온스는 또 안 그렇거든요. 왔다 갔다 지들이 다 해먹으니까. 그래서 이번에는 짜릿하게 뭐 이렇게 알 수 없는 뭐 이런 거 아니고 네. 초반 1쿼터 때 어떻게 이제 뭐 경기 그 양상이 펼쳐질지 모르겠으나 아마 그렇게 나오지 않겠나. 왜냐면 지난번 SK 원정을 가가지고 정영삼이 막 터트리고 뭐하고 하면서 한껏 기대를 부풀어 오르게 만들었던 전자랜드가 과연 홈에서 또 질까? 근데 오늘 또 지는 뭐 이런 상황이 나오지 않겠나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전자랜드가 수비력이 상당히 좋은데 이 헤인즈라든지 이 용병 선수들이 네. 그 수비의 이제 흐름이나 이런 것들을 좀 많이 읽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워낙 그 개인기들도 좋고, 그러니까 그 수비를 뚫어내는 능력이 상대성으로 있어서 네. 오리온즈가 상당히 위에 있다 이렇게 보여져요. 예. 그 수비 뚫어내는 것도 그렇고 전자랜드 켈리 선수 있잖아요. 네. 그 이제 켈리가 이제 거의 웨인에서는 득점을 전담하는데 얘가 또 수비가 형편없어요. 네. 근데 수비 형편없는 그 웨인에게 가장 천적이 누구냐면 헤인즈거든요. 왜냐면 헤인즈가 슛모션에서 파울을 엄청 이끌어내기 때문에 그렇게 몇 번 물론 둘이서 미스매치라서 부딪히진 않지만 부딪히는 그런 경우의 수를 생각을 해본다고 하면 과연 오리온스를 어떻게 이길까가 맞는 것 같아요. 네. 그렇다면 두 분 오늘 경기는 오리온의 4연승으로 보시는 아무래도 건가요? 뭐 그러지 않겠나라 생각합니다. 배당률도 뭐 1.26인데 오리온즈 승이 그냥 승패로 일반 승으로 봤을 때 네. 뭐 우리가 말하는 똥배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이거를 바로 역배로 2.71 전자랜드 가기에는 네. 조금 손이 안 가지 않나. 아무래도 그렇죠. 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네, 다음은 66번 안양 KGC와 창원 LG의 경기입니다. 역시나 기세가 무서운 안양 KGC인데요. 현재 5연승 중입니다. 창원 LG는 지난 홈 경기에서 경기 종료 직전 경기를 내주면서 아쉽게 시즌 첫 연승에 실패했는데요. 이 경기는 어떻게 보시나요? 웃음부터 나오는데 LG LG. 경기라 맞아요. 그냥 일광님 옆에서 L 하면서 좀 놀리고 싶은데 LG는 오늘 그 메이스 혼자 경기에서 뛰어야 됩니다. 네. 이페브라가 여전히 부상이 있고 대체 용병이었던 리틀이 타팀으로 가거나 뭐 유럽 진출도 알아보고 있다고 하는데 인삼공사의 골밑이 상당히 강하잖아요. 뭐 오세근 선수도 국내 센터에서 상당히 네. 뭐 좋은 위치를 차지하고 있고 시작부터 인삼공사가 1쿼터부터 조금 치고 나간다면 이거를 뒤집어 역전할 힘이 LG에게는 좀 없지 않나. 이 전력상으로 지금 보면 네. 그렇게 좀 분석이 되고 있는 경기입니다. 네. 네, 보면 또 안양이 홈에서 4승 1패예요. 지금 최근 5경기에 보면 그만큼 홈에서 좀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러니까 홈 경기에 네. 영향을 받는 건 사실이죠. 사실인데 전력차가 뚜렷이 나는 거에서는 솔직히 크게 의미를 두진 않았으면 좋겠어요. 좀 비슷한 매치업이 될 때 또 네. 전력 구성이 좀 비등비등할 때 뭐 홈팬들의 응원이라든지 홈 경기에 대한 영향을 좀 받을 수는 있는데 전력차가 좀 뚜렷한 경기에서는 홈 어웨이의 차이는 크게 이 분석에 집어넣지 않아도 무방하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네. 그럼 이 경기에 대해서 두 분의 선택은 어떻게 가시나요? 보민 씨가 한번 찍어봐요. 누굴 저요? 찍겠어요? 네. 저라면 일광님이 답 나와 옆에 있잖아요. 계시니까 조심스럽게 네. 답이 정해져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 물어? 네? L자도 못 끊을 것 같아요. 아니, 저는 오늘 LG 괜찮은데? 진짜요? 아니, 어떤 LG를 면에서? 가지는 않을 거예요. 가진 않은 가지는 않은데, 네. 그 인삼공사와 상성되는 팀이거든요. 그러니까, 두 팀이 우리가 흔히 농구 경기를 바라볼 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인사이드가 강한 팀. 네. 그렇다고 외곽을 막을 수 있느냐? 외곽포가 강한 팀. 뚫을 수 있느냐? 우리나라 농구는 NBA랑은 다르게 특화돼 있으면 그 장점만 계속 경기 내내 보여주거든요. 그러면 인삼이 인사이드에서 강하다고 외곽포를 뭔 수로 막을 거야? 뜬금없이 터지는 그 외곽포를. 그러니까 KGC가 지금 흐름도 좋고 6연승에 도전하는 그런 경기인데 네. 이 상대가 LG라는 거. LG가 뭐냐면 LG가 진짜 어이없는 경기를 하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안 좋게 어이없는 짓 9번, 정말 어이없이 뭐 툭 튀어나오는 경기 한 경기 뭐 요런 비율인데 네. 그 한 경기가 오늘이면 어떡하냐 이런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래서 지금 뭐 전력상으로나 흐름상으로나 모든 지금 상황을 보면 인삼공사가 지금 5연승 중이고 맞아요. 흐름이 얼마나 좋습니까? 네. 그리고 득점도 지금 87점으로 리그 2위, 실점도 73점으로 리그 2위. 그러니까 득점과 실점의 비율이 워낙 지금 좋은 모습을 보이면서 최근 경기 그 5연승을 좀 달리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LG는 지금 뭐 용병도 한 명 없고 메이스 혼자서 뛰는 입장에서 용병 한 명 없는 거는 전력상에 뭐 한 30% 이상을 좌지우지하니까 이런 상황에서 LG를 턱하니 좋은 상황으로 보기에는 너무나 현실적으로 어렵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그렇습니다. 저는 그래도 LG. 근데 LG 프렌. 선택 안 하고. 점수가 8.5점이나 줬으니까 뭐 그 정도면 뭐. 그러니까 이제 프렌 쪽으로나 이런 다른 선으로 보면 네. 충분히 이제 가능성이 있죠. 이제 상황 파악을 좀 해보면 저는 앞서 말한 부분은 일반 승패에 대해서 네. 저는 말씀을 드린 거예요. 네. 플랜은 생각을 저는 안 했었고.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69번 KB 하나와 우리은행의 경기입니다. 시즌 2 최하위로 평가받았던 KB 하나은행인데 예상 밖의 선전을 하면서 3연승을 달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자 농구에 있어서는 우리은행이 참으로 독보적인데요. 9전 전승입니다. 제가 그러니까 요즘 여자 농구가 솔직히 인기가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잘 안 보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전 경기가 이 전전 경기인가 우리은행 경기를 한번 봤어요. 네. 위성호 감독의 어떤 작전이라든지 선수들의 구성, 선수들의 플레이. 근데 정말
다른 여자 농구팀이 이기기 어렵겠다라는 좀 독보적인 진짜 그런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렇죠. 근데 아직 올 시즌 1패도 없잖아요. 네. 근데 또 더군다나 뭐 연승 중이긴 하나 KEB 하나은행이 우리은행을 꺾는다? 이거는 지금 그 권보미양과 네. 제가 이제 싸우는데 네? 제가 뭐 왼손만 쓸게요 정도여도 그래? 남녀의 싸움 정도로 비견되지 않을까. 저는 뭐 이 정도로 말을 좀 하고 싶네요. 일단 결론부터 얘기하면. 네. 네. 일광님은 어떻게 보세요? 지금 하나 외환이 생각보다 너무 네. 많이 이겼으니까 오늘은 뭐 천천히 지겠지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경기가 워낙 이제 배당률이 뭐 우리은행 1.03입니다. 뭐 말도 안 되는 진짜 네. 말도 안 되는 똥배인데 이런 경기에 좀 관심을 갖고 또 뭐 투자도 하고 싶고 이런 보면 핸디라든지 언오버라든지 뭐 이런 쪽으로 가서 1.70, 1.74 이런 걸 좀 노려봐야 되는데 그런 쪽으로 시각을 좀 돌려봐야 되지 않나 그런 이런 초점으로 네. 경기를 봐야 되지 않나 싶어요. 네. 그것도 그렇고 이제 아무래도 사실은 이명희 선수에게 그 외곽을 맡기면서 위성우 감독이 체력 배분을 좀 해주거든요. 그래서 얼만큼 뛰느냐가 관건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몇 점 차를 벌리냐 안 벌리냐는 지금은 경기 전력 분석이 불가능한 팀이다. 이거는 감독의 역량으로 점수가 벌어지면 벌어지고 안 벌어지면 안 벌어진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현재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를 막 프렌 마엔을 고민해가지고 들어갈 이유가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이런 경기에 꼭 도전 정신을 갖고 뭔가 한번 잡아내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꼭 있어요. 맞아요. 워낙 배당률이 좋으니까. KEB 하나가 지금 5.21인데 솔직히 10,000원만 걸어도 5만 원을 넘게 주니까 뭐 5배 이상을 주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거에 하나 제발 걸려라 하고 막 그쵸. 무리수를 두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프로초로 재테크하기, 재테크라는 명분이 좀 있잖아요. 우리가 네. 모토로도 걸었고. 그래서 절대 무리수를 두거나 위험 부담을 감수하면서 우리가 이제 플레이를 하면 안 된다. 이것도 저는 하나의 플레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플레이를 할 좀 무리수를 둘 이유는 네. 저는 없다고 생각이 드는 거죠. 네. 네. 그렇다면 벌써 마지막 경기입니다. 72번 KB손해보험과 한국전력의 경기입니다. 리시브 난조로 시즌 2승 9패를 기록하며 최하위에 머물러 있는 KB손해보험과 2라운드 5전 전승을 이루며 1위 쟁탈전 중인 한국전력의 매치업입니다. 한국전력이 코보컵을 우승하면서 배구인들이 올해는 확실히 틀리다. 이 전초전 시범 경기격이잖아요. 이 코보컵이. 네. 그러면서 한국전력을 좀 대단하게 봤는데 시즌 오픈을 하니까 솔직히 좀 별 볼 일은 없었어요. 1라운드 때. 아무래도. 그런데 지금 2라운드 들어와서 지금 전승입니다. 그러니까요. 오늘 경기 이기면 2라운드 전승으로 2라운드를 마치게 되는데 한국전력이 원체 지금 좋은 페이스를 유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KB 상대로도 지금 뭐 원체 좋은 모습을 전 경기에서도 보여줬고 KB는 1점이라도 지금 그 승점을 확보하려고 엄청 노력을 할 거예요. 네. 아니면 지더라도 그 5세트까지 가면 1점 확보를 할 수 있으니까. 네, 네. 그래서 뭐 전력상 우위는 뚜렷하게 한국전력이 있지 않나. 뭐 전력만 지금 비교를 하면 그런 상태의 경기로 보여집니다. 네. 그게 하나가 이제 무서운 게 그거죠. 뭐냐면 승점 나눠 먹기가 있거든요. 네. 이게 알 수 없는 이거 조작이라고 하기는 힘들고요. 서로 왜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승점 나눠 먹기를 하더란 말이에요. 예를 들면 지난번에 대한항공이 2연패를 했을 때도 지네들이 여유가 있으니까 승점을 주더란 말이죠. 네. 한국전력도 그러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솔직히 조금 해요. 왜냐면 김밥이랑 부딪혔을 때 질 이유가 없는데 네. 지난번 경기에서도 3대2로 갔거든요. 얘네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가게. 그러니까 이제 승패도 승패지만 뭐 핸디나 이런 쪽으로 보면 거기에서 늪이 있으니까 조심해야 된다라는 말이죠. 일광님의 얘기를 종합해 보면 뭐 승패야 한국전력 쪽으로 좀 기운다고 봐도 네. 지금 뭐 플랜이나 언오버나 이런 거 건들기가 상당히 까탈스럽죠. 네네. 위험한 경기로 보여집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렇게 유혹하는 거죠. 이렇게 들어와 이렇게 보여지는 경기인데 아무튼 그 남자 배구 순위가 지금 뭐 1위부터 5위까지 5점 차에 불과하고 아주 뭐 박빙의 치열하죠. 네. 뭐 치열한 경기들이 이제 2라운드 막바지까지 이어졌는데
아무튼 한국전력이 대단한 지금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네. 그러면 알 수 없는 거긴 하지만 승점 나눠먹기가 있다면 그 암암리에 이제 좀 선수들 간에 그런 게 있다면 이래서 승점 차가 많이 안 나는 거 아닐까요? 뭐 그럴 수도 있죠. 네. 맞아요. 그래서 이게 좀 그런 면이 아니 실제로 야구에서도 그런 네. 경우가 있잖아요. 예를 들면은 한 3, 4이닝까지 가다가 경기 놓는 감독들이 있어요. 이거 맞아요. 예, 영경엽 감독도 그랬었고 류중일 감독도 그랬었고 그러니까 자기가 나눠 먹는지 안 나눠 먹는지 모르지 우리는. 근데 그쵸. 그냥 거기서 경기를 놔버린다니까? 이해가 안 가. 예, 이해가 안 가게? 그러니까 매일매일 막 그렇게 그냥 모든 열정을 다 쏟아부어도 모자라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는 게 우리 팬 입장인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결과들을 만들어내는 걸 보면 뭐 서로 간에 협의하거나 합의하거나 하지는 않았겠지만 네. 그렇다고 해서 의심의 눈초리가 없어지는 건 아니다. 근데 물론 오늘 한전이 뭐 지들이 김밥이랑 나눠 먹기로 했으니까 김밥 두 줄 사고 한 줄씩 놀아 먹냐 이런 건 아니겠지. 그렇지만 이제 느낌에 네. 이게 동배당이거든요. 핸디가. 네. 근데 지금까지 핸디 동배당이 계속 많이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오늘은 이상하게 찝찝하네. 그러니까 양팀 공격수들의 컨디션이나 기록이나 이런 것들을 조금 들여다봐야 될 텐데 우드리스가 1라운드에는 50%가 넘는 53.73%의 공격력으로 상당히 그래도 좀 공격 네. 성공률이 좋았는데 43%대로 급격히 좀 떨어졌어요. 그리고 우리가 뭐 잘 알듯이 김요한 선수 뭐 최근에 조금 뭐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는 있지만 맞아요. 아직 믿음이 확 가지는. 난 제일 궁금해요. 오늘 어떤 네. 경기를 펼칠지. 김요한? 네. 그러니까 이제 김밥의 공격력은 워낙 기복이 좀 심하고 맞아요. 우드리스가 조금 페이스가 떨어진 상황이고 한전의 정광인이라든지 서재덕이라든지 이런 선수들은 원체 그 다양한 공격 루트를 좀 가지고 네.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KB가 이 공격력을 과연 이거 막아낼 수 있을지 이게 오늘 경기의 최대 관건이라고 봅니다. 창과 방패의 대결이죠. 어떻게 보면. 예. 근데 방패가 그렇게 견고한 방패가 아니라는 거죠. 들쭉날쭉해요. 네, 김밥의 방패는 그러니까 쉽게 한번 뚫리면 그냥 뚫려버리니까. 근데 걔네들끼리 서로 사이는 좋은 것 같더라고. 네. 항상 이렇게, 막. 예. 맞아. 파이팅은 좋아. 파이팅 넘쳐요. 보면. 파이팅 이게 보면은 바로티는 못하면 그 애가 주눅이 드는데 네. 우드리스는 묵묵히 그냥 못하더라고. 그러니까 대단한 새끼야. 바로티가 얼굴 표정이 확 나타나잖아요. 애가. 난 무섭던데 바로. 그리고 애가 허리가 좀 잘 안 굽혀져 보면 리시브 할 때. 갑자기 그 얘기 들으니까 저는 바로티와 권범이 양이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또 왜요? 무섭다 그러니까 그냥 만났으면 좋겠다. 누구들이 같이. 그러면은 이 세상에 우드리스하고 바로티 두 명만 있어. 누구 선택할래요? 우드리스가 낫죠. 바로티보다는. 생긴 건 훨씬 난데 네. 너무 크잖아. 우드리스가 더 큰가요? 아, 제일 크죠. 아, 용병 진짜요? 중에서 최장신인데. 그래서 못하는구나. 키가 너무 크면 안 돼. 그래서 그 신체 바란스 자체가 좀 안 좋다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맞아요. 예. 네. 어제 국내 경기 3경기가 모두 정배당의 마헨까지 기록한 결과였습니다. 근데 오늘도 대부분의 경기들이 배당이 낮아요. 근데 낮고 정배당이고 제가 방송을 듣고 공부했을 때 연 이틀 이런 흐름이 나오는 경우는 확률이 낮다고 들었는데 어떤가요? 그런 흐름상으로 보면 이 경기가 좀 무서운 거죠. 오늘 오전 경기에서도 NBA에서도 뒤에 이제 얘기를 하겠지만 원체 지금 뭐 아주 쓰나미 중에 개쓰나미가 지금 확 일었는데 이러면서 또 계속 뭐 이게 정배로 해서 나오는 게 계속 나올까? 오늘 그냥 완전히 쓰나미로 밀어붙여서 역배가 좀 아주 역배의 날? 역배의 날. 판을 치지 않을까? 요런 좀 겁이 나는 그런 디데이가 되고 있지 않나. 네. 근데 이제 그런 것을 확률이 낮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그건 잘못 배운 거야. 어디서 배웠니? 저요? 그게 왜 확률이야? 확률은 뭔가 존재해야 확률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그냥 그럴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지. 왜? 돈이 걸렸으니까. 스포츠 분석을 할 경우에야 네. 이변을 예측하는 게 힘들겠지만 우리가 이 선택으로 인해서 내 주머니에 돈이 사라질 것이다라고 생각을 할 때는 당연히 그 색안경을 써줄 필요도 있다라는 그런 취지로 받아들이면 좋고 근데 이제 주간에 NBA 6경기 중에 5경기 역배 나왔는데 오후에 또 뭐 터질까? 이러면 사실은 좀 안심해도 되지 않나라는 생각도 있긴 있어요. 있긴 있는데 하필이면 오늘 매치업이 이 면면들을 살펴보면 네. 상성이 너무 강하다 이거지. 왜냐면 김밥이랑 한전이 뭐 시원하게 이긴 적도 없는 것 같고 그다음에 현대건설 뭐 주유소 얘기하는데 주유소 지금 뭐 누구 부상당했다고 뭐 6준이 뭐 8준이 네. 6개월인 막 소리하고 있는데 그러면은
당연히 현대건설 이기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이 들 테고. 그 다음에 오리온스 헤인지 있는데 어떻게 이겨? 뭐 기타 등등. 그 다음에 인삼공사를 LG가 뭔 수를 꺾나? 이런 생각이 드는 매치업일수록 누가 봐도 좋으면 반드시 이변이 일어난다. 예, 반드시 이변이 일어난다. 이거는 뭐 제가 주장하는 바가 아니에요. 그냥 지금까지 느꼈던 경험이니까 이럴 때 막 승부 보자 해가지고 똥배당 분들 묶어갖고 막 이런 상황이 아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죠. 맞아요. 오늘 아이러니하게 오늘 4경기, 국내 4경기가 완벽하게 중심의 추가 한쪽으로 치우치는 그러니까 전력차가 네. 뚜렷한 네. 이런 경기가 열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일광님이 얘기한 것처럼 이 경기 중에서 분명히 부러지는 경기는 나온다. 라는 거죠. 오히려 이렇게 확실한 전력차가 그렇죠. 있을 때 더 조심해야 된다는 네. 거. 그래서 이제 그 경기가 과연 무엇일까라는 게 함께 좀 고민해 봐야 되는 그런 날인 것 같습니다. 게다가 이제 확실한 전력차가 있다고 하면서도 네. 예를 들면 KT처럼 조성민이 없고 용병도 없고 뭐 이런 게 아니라 LG 같은 경우는 용병 하나 없는 것 말고는 별로 누수가 없어요. 그죠? 그 다음에 전자랜드나 오리온즈 같은 경우에 무슨 누수가 있어? 주유소는 대놓고 누수가 생겼죠. 네. 한전도 없어요. 그러니까 표면적으로 볼 때 특이점이 없어 보이면 네. 그러면 거기서 오는 이제 쓰나미에 대한 충격이 더 크다고. 어. 예. 이게 뭐가 없는데 예를 들면 어저께 SK하고 KT하고 했는데 KT가 이겼어요. 그럼 이거 조작이지. 쉽게 우리가 접근할 수 있는 거야. 그러면서 풀어버릴 수도 있고. 하지만 현재 시점에서의 매치업은 이렇게 붙었을 때 과연 질까라는 의구심이 먼저 들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왜 질까를 고민해보는 것도 좋은 생각이다. 네, 오늘 오전에 그 NBA 얘기를 잠깐 하자면 네. 저도 이게 이런 날이 있었나 싶을 정도인데 살럿이 1.37이었고 클리퍼스가 1.03이었습니다. 1.03. 1.03이 빠그라졌는데 클리블랜드가 그 1.22였고 이런 뭐 휴스턴도 1.58이었고 이런 경기들이 모조리 박살이 났거든요. 그러니까 하루에 이 정도 배당률이 다 네. 무너진 적이 있었나? 이 역대급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일강님 어때요? 이런 날이 있었나요? 근데 요번에는 되게 재밌는 주간이긴 해요. 왜냐면 오늘의 그 농구 결과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네. 주말에 그 축구에서도 뭐 사무 나오고 막 뭐, 네. 무가 예, 많이 뭐 이런 나왔더라고요. 그 경기 결과가 대단히 재밌게 나오기는 하더라고요. 저는 뭐 싹싹싹싹 피해가지고 뭐 틀리기도 하고 맞기도 하고 뭐 그랬습니다만, 근데 저는 사실은 이런 쓰나미가 일어났다, 안 일어났다 이것에 대해서는 별로 고민은 안 해요. 그거 예를 들면 지난번에도 한번 그런 일이 있었거든. 바르셀로나하고 레알 마드리드하고 바이에른 뮌헨 세 팀 다 못 이긴 날이 있었어요. 그게 몇 년 만에 한 번 있었다고 하는데 그런 일이 생기는 게 스포츠입니다. 예, 그러니까 어차피 뭐 자기 자신이 돈 가지 않은 경기에 대해서는 그냥 뭐 맞아, 그냥 그랬구나라고 마음편하게, 넘어보는 맞아. 게 이제 네. 당연한 일인데,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전체적인 그림을 이렇게 그려보고 상황을 보고 이럴 때 이런 것도 참고도 해야 되고 뭐 공부하는 입장이고 약간 프로토가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 그런 차원에서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되는 흐름이 아닌가. 이래서 한번 제가 일광님께 질문을 드려봤습니다. 제가 이제 영어를 너무 잘해가지고 네. 그 NBA 사무국에 전화를 해서 욕이라도 한마디 할 수 있었으면 제가 좀 심각하게 고민을 해봤겠습니다만 안타깝게도 제가 그 정도 회화 능력이 안 되기 때문에 NBA는 그냥 넘어가는 걸로 하고요. 네. 어저께 참고로 도로공사 홈페이지 마비됐었어요. 아, 그렇습니다. 경기 끝나고 그랬다 하더라고요. 네. 그 트래픽이 너무 몰려가지고 맞아요. 사이트가 닫혔답니다. 네. 왜 닫혔는지 저는 알죠. 네. 왜? 봤거든 경기를. 저는 경기를 그따위로 하는 것들을 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옛날에 말입니다. 그 백목화 선수 이제 한참 뛸 때 갑자기 백목화 선수 얘기하는 거 웃음 나오는데 인삼공사 홈페이지에 쌍욕은 안 하고 네. 정말 진짜 들으면 반성할 수 있게끔 제가 장문의 글을 몇 번 썼어요. 경기력이 하도 개판 5분 전이라 가지고. 근데 어저께 도로공사를 보면서도 아마 그러지 않았을까. 저는 그 생각이 들면서 오늘은 부디 그런 일이 안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건을 이렇게 보면 사람은 일단 납득이 가야 되거든요. 그렇죠. 맞아요. 어떤 상황에 대해서 결과가 놓여졌지만 그 과정 중에서 아 그럴 수도 있구나 그렇구나라는 좀 이해가 동반되는 일들이 벌어져야 되는데 단 하나도 그런 게 느껴지지 않을 때는 정말 뭐 미치는 거죠 사람 그렇죠. 입장에서는. 그래서 그런 일들이 이제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아니 기본적으로 2세트에 4점 차이 났었어요. 네. 도로공사가 22점을 먼저 들어갔단 말입니다. 네. 3점 남았어요. 근데 뒤집혔어요. 네. 그거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겠어요. 야 저것들이 진짜 과연 사람인가. 그러니까 막 이런 거잖아요. 이게 자신의 돈이 걸려 있기도 하지만
그렇지 않은 관점에서 봐도 그렇죠. 이해가 안 돼. 네, 그리고 뭐 농구 같은 경우에서도 한 쿼터가 10분인데 10분에 뭐 2점 넣고 4점 넣고 이러면 이거는 있을 수는 일이라고 저도 말씀을 드리지만 네. 색안경을 안 끼고 볼래야 볼 수가 없다는 얘기죠. 아, 그러고 보니까 그것도 생각난다. 그저께는 말입니다. 네. 그 신한하고 삼성생명하고 여자 농구를 하는데요. 네, 맞아요. 5분 동안 서로 4점씩 넣었어요. 네. 이야, 제가 또 그 꼬라지 보면서 저는 오버를 갔거든요. 네. 물론 결국에 오버가 들어왔습니다. 근데 5분에 4점, 4점, 8점을 넣는 걸 보면서 정말 통탄했어요. 근데 이런 일이 왜 하필이면 국내 스포츠에만 이렇게 즐비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국대가 책임을 져야 된다 생각합니다. 여기 없으니까 하는 소리인데 머리를 깎니 안 깎니는 여러분이 정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삭발을 하게 되면 영상으로 공개하겠습니다. 어쩔 수 없는 거지. 그리고 만약에 국대가 삭발하는 것으로 의견이 모아지면 네. 권보미가 같이 아니 왜 나는 왜? 너는 뭐 진행자니까 뭐 같이 해야지. 우리는 패널이고 임마 넌 진행자니까 같이 동반 삭발 반반씩 반까지 해라. 이렇게. 응원합니다. 아 그러지 말아요. 안 돼, 안 돼. 아무튼 뭐 그렇게 해야 돼요. 그렇게 하는 것도 하는 거고. 네. 아이고 죄송합니다. 커피를 잠깐.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은 국내 경기를 보면서 우리가 한 번쯤은 이런 포커스를 가져야 돼요. 어저께 이제 제가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전 도공 프렌을 갔습니다. 만약에 그것만 갔으면은 그래도 어저께 기본은 했을 거예요. 근데 나머지는 다 부러졌는데 도공 경기 끝나니까 우리 재영이 이쁘다 뭐하다 하면서 그러니까 저는 도공편을 갔는데 흥국이 이겼다고 좋아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솔직히 야구르죠. 왜냐면 제가 돈이 날아갔으니까. 네. 저야 뭐 이게 그 세계 프로젝트 한다고 해놓고서 저는 어저께 좀 더 했거든요. 아무튼 그래갖고 아무튼 피눈물이 나고 있는 와중에 다른 분들 좋아하는 거 보니까 그거에 약오르는 거보다도 그런 존중도 좀 필요하지 않나. 그러니까 도로공사 홈페이지 가가지고 쓰고 뭐하고 하시는 것도 좀 이렇게 참으시고 물론 저도 옛날에 하긴 했었습니다만 요새는 안 하니까요. 네. 아무튼 너무 그렇게 돈에 앞서서 그렇게 막 열심히 뛰는 선수들을 물론 어저께 같은 플레이였으면 욕을 해도 뭐 무방합니다만 그게 아니라면 열심히 뛰는 흔적이 보이면 존중해주고 네. 박수 쳐주는 그런 뭐 좀 미덕도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오늘 국내 경기에 대해서도 이야기해보고 좀 더 다양한 이야기도 해봤는데 뭐 마지막으로 더 하고 싶으신 얘기 있으신가요? 일단 오전에 NBA에서 원체 이변이 일어났기 때문에 뭐 확률적으로나 네. 뭐 이런 흐름상으로나 제가 이제 제 개인적 사견으로 이렇게 좀 보면 오늘 경기에서는 정배 쪽에 더 비중이 높은 경기 흐름도가 나올 것 같은 그런 생각은 좀 해봅니다. 저의 입장에서는. 예. 일광님은 패스? 네. 네, 감사합니다. 방송 이후 변동되는 라인이나 추가되는 정보, 더 많은 분석글은 네이버 카페 블로그 프로토로 재테크하기에 가입하셔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다음 방송에선 더 통통 튀고 재밌는 에피소드로 돌아올게요. 지금까지 권봄이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